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남부와 제주 지역에는 호우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비가 와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광주 28도, 부산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하늘도 우는군요. 다시 한번 비 피해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7월 19일까지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드릴 시원한 커피 쿠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받으시고 라디오 뭐 듣고 있냐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희 프로그램 풀네임 보내주셔야 하고요. 문자로 저를 웃기는 분은 무조건 제가 직권으로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문자 중에 슬기로운 라디오 시대, 슬기로운 생생경제 이런 문자가 와 있던데 저를 웃기면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자, 날이 흐린 아침인데 웃고 가보자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 바로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자,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먼 곳에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지내는 이웃인데요. 요즘에도 그런 사이가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마을을 이웃들과 함께 살기 좋은 곳, 살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이웃사촌들을 만나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리포터계의 살아있는 화석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표현 좀 별로신가요? 뭔가 공룡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예, 이번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동네 이동에서 주민들이 공동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해서 만나고 왔는데요. 예. 이 공동체 모임의 이름은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동 마을자치실행위원회 소속감을 촉진시키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마을자치실행위원과 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그럼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군요. 네, 맞아요. 예. 이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겨울에 만들어졌고요. 신생 공동체 모임입니다. 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했다가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단계인데요. 이 이동 지역에 구룡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 구룡공원에는 매화 동산이 있거든요. 이 매화꽃과 함께하는 동네라서 이 공동체 모임 이름을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이 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리더 박미화 회장에게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도 그냥 아이 데리고 업고 안고 나오는 것도 좋은 거라 생각해서 그런 분들 더 발굴하고 싶어서 함께 마을 일을 하자고 결성하고 동네를 이롭게 하는 그리고 그거를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를 주민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알아갈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고요. 마을 자치 시대를 앞두고 우리가 배워가는 단계로 우선의 한 첫 단추를 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체 이름이 이뻐요. 네. 이동 매화향기 마을 공동체. 뭔가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네.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떤 모임을 하고 있던가요? 네, 이날 제가 찾아간 날은요, 이제 공동체 모임 회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예. 이 마을 자치 시대를 앞두고 주민들이 어떤 것이 마을 자치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지 않았고 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이 마을을 잘 이끌어 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해서 고민이 있을 주민들을 위해서 예. 안산시에 앞서가는 2개 동의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을 공동체가 활동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곳에 이런 장점들을 통해서 예. 이 동의 주민들이 배워야 될 부분을 배우고 또 이것들을 마을에 적용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그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들으면 마을 주민들이 서로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또 예. 마을 일꾼이 되기 위한 과정이면서 마을에 또 어떤 일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저와 함께 그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마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공동체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또 뭔가요? 내가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다녀올 수 있는 거.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내 힘든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공동체로 했는데 마을 자치 시대를 앞두고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 동네도. 그리고 앞에서 움직여주고 함께 하자고 하고 그리고 마을이 더 나아지게 하는 그 마을 자치에 한 걸음 한 걸음 돌계단 놓는 듯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확실하게 그리고 제대로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날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도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매화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 앞에 한 500여 미터 구간의 가로수 화단을 이 주민들이 모여서 조성을 했는데 이 활동은 아름답고 쾌적한 골목길 조성의 일환이고요. 예. 원래는 이 구간이 평소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엄청 몸살을 앓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골목길을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주민들이 이제 발벗고 나서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가로수 밑에 그런 화사한 여름꽃을 심은 건데요. 무엇보다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데 예. 이 참여한 주민들은 거짓말 안 하고 짜증을 한 번도 내지 않을 정도로 네,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동 매화향기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게 된 동네 주민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회원인 박송희 씨는 이 마을에 산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동네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공동체 모임에 이제 활동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박송희 씨와 우인경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날씨도 무덥고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있고 이러는데 좋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손수 호미질을 해가지고서 흙을 다 갈고 다시 거름을 넣고 예쁜 꽃들을 많이 심었죠. 앞으로 꽃이 피고 이러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깨끗해졌으니까 일단. 그리고 꽃밭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함부로 안 버려요. 나름 뿌듯하죠. 동네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 그래야 우리가 안산에서 사는 보람이 있지. 잘 사는 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다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모임을 더 활성화해서 활동하는 곳이 많거든요. 예예. 이런 공동체 모임이 이제 활성화되면 마을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생각들을 반영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민의 삶의 질도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동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동네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요. 예. 또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청소년, 학생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하고 있었고 이제 매화 초등학교 앞에 가로수 화단 조성했을 때 이 활동했을 때도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박송희 씨와 우인경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공동체는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서 마을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같이 봉사해 나가는 제가 능력이 닿는 한 끝까지 봉사할 거고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뭔가 변했다는 것도 뿌듯함이 있습니다. 처음 마음 똑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렵죠. 초심이라는 게 그래서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이동은 가서 살고 싶은 마을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예, 1322번님께서는 이동이 제 고향이라고 예전에는 반월면 1위였다고 하셨는데요. 네. 정말 반갑다고. 예, 감사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힘을
결합해서 또 나아갈 수 있으니까 네. 앞으로 이 공동체 모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동 매화향기 주민협의회는 스스로 함께 이 마을 꽃 피우자가 이 공동체 지원 사업의 주제입니다. 예. 이 말처럼 박미화 대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나와서 이제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함께 다 같이 마을의 꽃을 피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앞으로 이 이동에서는 다가오는 가을에 이제 플리마켓을 열 예정인데 마을에 있는 예술가들이 만든 창작품도 소개하고 또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마을에 어떤 예술가가 있는지 이렇게 지역 주민과 함께 마을 활동을 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이동 이 관할 구역에는 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 한대역 앞으로 꽃 무릇이라는 빨간 상사화 꽃이 피거든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이 이 꽃 재료를 사서 그 꽃을 심고 있는데 꽃이 이제 가을에 활짝 피면 그 라인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이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산 주민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대학교 앞에는 상가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동은 주민과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동네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알아가면서 마을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 앞으로 이 공동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박미화 대표에게 들어봤습니다. 그 마을은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있어야 무엇인가 움직여지고 이동이 제가 무언가를 주민하고 함께 할 때 가다가 잘못된 길 가면 우리 다 같이 턴합시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분들을 제가 받들어주고 제가 리더를 해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방향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따라오고 함께하는 거, 즐겁게 움직여주시는 거, 그게 제가 꿈꾸는 마을 자치의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 이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 매화향기 동네 공동체 모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사실 조금만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동네에 어떤 공동체 모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 이동이라는 이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점점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이 주민들이 동네에서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이동에서 주민들의 활동이 활짝 꽃피어서 앞으로 이 꽃길을 스스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자, 오늘은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문자가 많이 와 있는데 소개해드릴 시간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서 조금만 좀 할애를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4250번님 슬기로운 나의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입니다. 방송 타고 커피 먹고 싶다고 하셨고요. 7606번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나운서 누구예요? 엄청 잘생겼네요 하셨고. 어디. 지어낸 게 아닙니다. 5855번님께서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사회자가 뭐 이렇게 잘생겼어 짜증나게 원빈인 줄 알았다고.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커피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다양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자, 리 씨 모셨기 때문에 바로 자세 배워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제가 이 승모근을 줄여주는 이 어깨 라인, 직각 어깨 라인을 만드는 스트레칭을 준비했습니다. 예. 왜 모델분들 보면요, 목선에서부터 어깨 라인까지 이 떨어지는 선이 직각 90도를 이루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옷에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옷맵시가 잘 나고 그런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름철이면은 이 일자 어깨 라인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승모근이 좀 솟아있으면 목도 짧아 보이고 확실히 오텔은 잘 안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맨날 거울 보면서 느끼시죠? 우리 형진 아나운서. 또 접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이 굳어있는 승모근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고 또 어깨 라인을 직각으로 만드는 예쁜 어깨 라인을 만드는 스트레칭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척추 곧게 세워줘 볼게요. 그 상태에서 엄지척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엄지척 자세에서 이 손등이 바닥을 향할 수 있게 양손 엄지손가락을 양손 오른쪽 왼쪽 엄지손가락을 활짝 벌려줘 볼게요. 네, 그리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착 붙여봅니다. 그래서 나의 팔의 이 각도가 90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이 양손 엄지손가락을 등 뒤로 멀리 보내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양 어깨 끝이 바깥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멀리 보내볼게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숨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 양손 엄지 끝 다시 등 뒤로 멀리 보내봅니다. 이게 바로 어깨를 여는 자세거든요. 이 자세를 통해서 조금 더 이 어깨에 자극을 줘서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렵진 않은 동작인데 어깨에 이게 이렇게 좀 뻐근해지고 그렇죠. 자극이 오시죠? 당기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어깨를 활짝 펴시고 있는 분보다 이제 좀 둥그렇게 말린 상태로 이제 뭐 하루 종일 일을 하신다거나 뭐 업무를 보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동작, 이 엄지 끝을 등 뒤쪽으로 멀리 보내는 이 동작만 해주셔도 어깨가 좀 시원해지는 것을 느껴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해야지 좀 어깨가. 우리 형진 아나운서는 이거를 진짜 수백 번 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저 노리려고 지금 나오시는 거죠, 매주.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5번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엄지 끝 등 뒤쪽으로 보내는 거 이렇게 한 번을 5번 하셔가지고 총 5세트 정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많아서 요가 동작을 좀 길게 써달라. 정말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네,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척추를 곧게 먼저 세워볼게요. 그리고 가슴이 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숨 들이마시면서 척추 곧게 세우면서 활짝 열어볼게요. 그 상태로 엄지척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손등이 바닥을 향할 수 있게 오른쪽 왼쪽 엄지손가락 끝을 바깥을 향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뒤집어 볼게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에 착 붙여볼 거예요. 동작하면서 팔꿈치는 옆구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붙인 상태에서 나의 팔 90도 직각 만들어주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양손 엄지손가락 끝을 등 뒤쪽으로 멀리 활짝 열어내면서 보내볼게요. 이때 나의 등 뒤에 날개뼈가 서로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어깨 끝이 이 바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멀리 보내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손 멀리 등 뒤로 보내봅니다. 끙끙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이렇게 동작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71번님께서는 드디어 제가 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왔네요 하셨고 2271번님께서는 같이 따라 했는데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진호님께서는 별거 아닌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네, 별거 아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은님께서는 오늘 동작도 따라하기 쉽다고 이렇게 하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오늘 동작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네, 어제는 티처 자세를 하면서 우리 형진 아나운서도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오늘 동작은 정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앉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요. 3분만 투자해서 건강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5003번님께서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형진이 오빠 제 문자 꼭꼭 뽑아주세요. 요일별로 알찬 정보 가득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신랑 출근하고 살림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9364번님께서는 또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 인증입니다 하셨고요. 0779번님, 슬기로운 웅디 어서 옵쇼. 웃고 커피 쏴주세요 하셨는데요. 드려야 될까요? 예. 4302번님, 아나운서님, 더욱더 유익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유봉의 올림 하셨네요. 예, 더욱 힘내시라고 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3924번님, 국민 라디오 요정 안보라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의 경례 구호는 슬하입니다 하셨네요. 0606번님께서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 YTN 최영진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대답하려고 핸드폰과 정면 승부 중입니다 하셨는데 실제로 전화 오면 뉴스 정면 승부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5855번님 미리 축하드립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 공장을 제치고 1위 달성 축하드려요 하셨는데요. 네, 저 솔직히 뉴스 공장까지는 꿈도 안 꿉니다. 5003번님께서는 또 아이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너무 이쁩니다. 6075번님, YTN 하면 최영진, 진행하는 프로그램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와요. 매일 응원할게요 하셨고, 5090번님께서는 최영진의 오 슬기로운 알럽 뉴스 하셨는데,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다 조합하셨네요. 자, 2부는요, 반려동물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반려동물 상담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계절의 날씨에 맞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죠. 자, 그런데 함께 사는 반려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집 반려동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질문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와 실시간 댓글 참여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마이펫 상담소의 수의사 윤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실 때마다 인기가 대단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알바생들을 좀 동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돈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동물들의 건강한 여름철 보내기를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실내는 사계절 좀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지만 휴가를 가거나 야외에 나갈 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름은 무엇보다 좀 더위가 문제인데 열사병에 걸려서 병원을 찾는 동물들이 있나요? 네, 해마다 꼭 한두 마리씩은 열사병으로 해서 병원을 방문하고 그 결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망까지 이른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당장 좀 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열사병이라는 정의는요. 몸은 체온을 올라가면은요, 그걸 조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요.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든가, 숨을 헐떡거려서 기화를 시켜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반응을 하는데,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더 올라가면은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망가져 버려요. 그러면은 열들이 몸에 갇히는 거죠. 그럼 열들이 몸에 갇히면 문제가 뭐냐면요, 각 장기들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다발성 장기 부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종국에는 뇌가 멈추게 돼요. 그럼 이제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열사병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강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열사병이 왔다 그러면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일단 찬물에 한번 담갔다 빼신 다음에 병원으로 들고 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가 더위 먹은 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열사병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구토를 한다든가 설사를 한다든가 심하게 헐떡거리기 시작하고요. 그다음 기운이 빠지면서 다리를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백해지기도 하고 끈적끈적한 침을 흘리기도 해요. 이런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열사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파악하시고 빨리 시원한 데로 이동하시고 찬물을 주시고 그다음 몸을 물에 적셔가지고 체온을 빨리 낮추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정도로 해결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찬물에 담갔다 빼신 다음에 동물병원으로 들고 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강아지들 수영장 있잖아요. 네네. 그럼 수영을 시킨다거나 이런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건 아주 좋은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강아지 수영은요. 노령견이나 관절이 안 좋은 개들, 비만한 개들한테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수영을 시키는 건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네,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강아지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 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뜨는 강아지가 있고 물에 안 뜨는 강아지가 있고 대체로 체구가 작거나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강아지는 수영을 못해요. 물에 넣으면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럼 위험하겠네요. 네, 체구가 크거나 대담하고 활기찬 강아지 대체로 수영을 잘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수영을 잘한다선 치더라도 강가나 바닷가 같이 너울이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요. 사람에 비해 체구가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옆에서 항상 지켜봐 주셔야만 합니다. 수영을 좀 잘 못하는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튜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튜브도 괜찮지만 일단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옆에서 지켜보셔야 되고요. 구해줘야 되니까요. 네, 대부분의 수영장은 이제 애견 시설이라고 하죠. 놀이터 이런 곳에 이제 강아지 전용 수영장 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집단으로 수영을 하게 되는데요. 참 좋은 놀이 활동이고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참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피부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기생충성질에 감염이 되거나 거기서 아니면 결막염에 걸려오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놀이 활동 이후에는요. 반드시 집에 와서 샴푸를 사용해 구석구석 목욕을 잘 시켜주시고 말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에는 눈 세정제를 써가지고 결막염을 방지해 주시고요. 그다음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복용시켜서 기생충감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는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후에 잘 씻겨주고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세척을 해주고 그렇죠. 오히려 전염병에 걸려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반려견들도 휴가지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챙겨가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 이제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가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어디다 맡기기보다는 휴가 갈 때 당연히 같이 데려가는 문화들이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생소한 휴가지에서 내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중요한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목줄에는 현지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반드시 목줄에 적혀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로칩 같은 번호는 당연히 삽입이 돼 있어야 되고 긴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의사의 연락처를 가져가셔야 되고 상비약과 그다음에 평소 먹던 약이 있으면 챙겨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만큼 스트레스에서 여러 구토나 설사 같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소 먹던 사료나 간식은 반드시 같이 챙겨 가셔야만 합니다. 휴가철에 좀 아픈 동물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요. 자, 휴가 평소 지내는 것보다는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럴 땐 인식표를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내장형 인식칩도 있잖아요. 네, 거의 내장형 인식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삽입하면 건강에 해롭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지금 참 오래전부터 나오던 괴담 수준의 얘기인데요. 마이크로칩은 이미 사용이 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그동안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고요. 마이크로칩이란 건 사실 크기는 쌀알 반톨만한 크기, 반톨만한 크기고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주사 한 대 맞으면 끝이에요. 주사기 안에 내장이 돼 있거든요. 주사 하나 맞으면 끝인데 대부분의 이제 괴담이 마이크로칩이 피를 타고 움직여서 뇌로 들어간다더라. 아니면 마이크로 자체가 종양을 유발한다더라. 마이크로 자체에서 전자파가 생겨가지고 이거 자체가 암이 될 수 있다더라. 이런 종류의 괴담인데 첫째 마이크로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삽입 지역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칩이 종양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칩은 15자리 숫자가 들어간 아주 작은 칩에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리선이 감겨 있고 그 위를 실리콘이 코팅이 되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실리콘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 녹기 때문에 몸에 문제를 안 일으키고 만약에 이 마이크로칩 문제가 된다 그러면요. 지구상에 성형수술을 받는 수억 명의 사람들도 역시 똑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즉 실리콘은 움직이지 않고 생체와 반응을 안 하면 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걱정 말고 꼭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삽입하는 마이크로칩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반려견, 반려묘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시거나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벌써 문자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DJ 킴님께서는 저희 집 5년 된 말티즈가 모르는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 짖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늦은 시간 제가 퇴근할 때도 반갑다고 짖는데 안 짖게 할 수 없을까요? 하셨네요. 일단 반갑다고 짖는 거를 막을 방법은 별로 없는데요. 예. 모르는 사람을 보고 눈 맞춰서 짖는 거는 무섭다, 경계한다, 멀리 가라, 돌아가라 이런 의미거든요. 사실 경계로 쫓는 의미가 더 강해요. 예. 해결책은 낯선 사람과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게 해결책입니다. 오히려 좀 가깝게 지내도록 하는 방법보다는 그것보다는 사실 공포심이라는 게 극복하기 되게 힘든 감정이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공포영화를 못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새를 무서워해요. 이게 극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아지한테 공포심을 극복하는 극기훈련을 시킨다. 이게 안 통해요. 당연하게. 그렇죠. 무서운 건 피하는 게 상책이고 무서운 영화 안 보면 되잖아요. 새 무서우면 피하면 되거든요. 저도 역시요. 피하는 게 오히려 좋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갑자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새가 이렇게 아파서 오면 치료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새는 전문적으로 새를 보는 병원으로 보통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상하게 저는 새를 만지는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 조류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네. 어렸을 때 아마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새란 영화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되게 새가 그렇습니까? 진짜로 그 이후로 전 새가 너무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0907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도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물을 너무 싫어하는 강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근데 물을 마시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에 들어가는 거를 싫어하거나 목욕을 싫어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걸 극복해서 즐기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도 마찬가지네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태생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굳이 좋게 만들려고 강아지를 막 이렇게 훈련시킬 이유는 없고요. 그냥 피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자꾸 무서운 환경에 노출되는 거 홍수 세라피라 그래요. 플로징 세라피라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치료법 중에 하나로 지금 현대에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의 정신병 중에 특정 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한다면 자꾸 접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트라우마를 더 강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래서 요즘엔 그런 영을 지양하고요.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발목까지만 물을 살짝 담그게 한 다음에 간식을 주고 그다음에 팔꿈치까지 물에 담그게 하고 간식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조금씩 익숙하다가 어느 역치에 도달할 거야 아마. 어느 순간에는 간식을 줘도 더 이상 반응을 안 하고 무서워하는 순간이 오면 얘는 여기까지 한계다. 한동안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욕이 가능할 정도까지만 간식을 주고 달래가면서 야단치는 거 도움 안 되고 훈련이나 교육 역시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간식을 주고 조금 담가주고 간식을 주고 조금 담가주고 해서 간식과 물을 동일시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간식과 물을 좀 동일시하게 하는. 네네. 예. 자, 0506번님께서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운전할 때 꼭 듣는 방송이라 매번 보는 건 보내는 건 꿈도 못 꿨는데 오늘 보기도 하고 문자도 하네요 하셨네요. 그래도 운전할 때는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9825번님. 골든 리트리버 7년생입니다. 귀 청소도 자주 해주는데 염증이 말도 못합니다. 병원에서는 귀 밑에 구멍을 내주면 괜찮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입니다 하셨네요. 일단은 염증이 어느 정도 상태일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귀 청소를 자주 해줘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귀는 건들면 건들어서 안 좋아지는 조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가 안 좋다 그러면 저는 건들지 말라는 표현을 요즘에 수의사들이 많이 해요. 오히려 청소를 해가지고 후벼 파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냅두나요? 보통은 이제 귀 안쪽은요. 손가락 들어가는 거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 그래요. 면봉이든 뭐든. 그러니까 손가락에 꺼지나 아니면 부드러운 솜을 감아서 거기 들어가는 데까지만 청소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귀 안에 부드러운 세정제나 안전한 세정제 넣고 조물조물 귀 밑을 마사지 해줍니다. 그럼 지가 흔들어서 털어내거든요. 녹아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 정도까지가 귀 청소의 한계고요. 귀를 좀 마사지 해줘라. 그렇죠. 귀 안쪽에 세정제를 넣고 귀 아래를 마사지 해주면요. 귀 안쪽 깊은 데까지 이게 세정이 되면서 녹아서 나오게 돼요. 지저분한 것들이 상출물들이나 귀 안에 찌꺼기나 때들이. 그러면 털어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가 큰 자극 없이 그러니까 귀 안에 세포들이 손상 없이 청소할 수 있는 한계고요. 이거보다 더 강한 어떤 세정이 필요하다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의 감독하에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성외이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해가지고 미도가 막힐 정도, 귓구멍이 아예 막힐 정도까지 이제 부종이 심해지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수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해 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얘는 어떤 치료나 약물에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수술을 지시한 것 같은데 그건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21번님, 강아지 2마리 종합검진 받았는데 11살 애가 방광 결석이 발견됐습니다.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는데 얼마 간격으로 체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둘째는 1살인데 종합검진이 필요한가요? 금액이 너무 비싸네요 하셨네요. 일단 1살이면 종합검진까지 굳이 필요할까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왜냐하면 보통 6개월 때
중성화술을 하면서 혈액 검사를 이미 해봤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가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종합검진을 1년에 한 번을 권장을 하지만 4살이나 5살 이후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대부분은 아주 애들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보인다 그러면은요. 종합검진의 시작 시기는 보통 5살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질문이 뭐였죠? 그 전에 질문이 얘기하다 까먹었다. 네. 11살 아이가 방광결석이죠. 예. 일단 방광결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술로 해결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방광결석을 녹이는 종류의 사료가 있어요. 뭐 모사에서 나온 C모 사료나 모사에서 나온 U모 사료 이런 처방식들이 방광결석을 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결석을 녹입니까? 네, 녹이는 사료가 있는데 이것도 결석 종류에 따라서 칼슘옥살레이트냐 아니면 스트로바이트 종류냐 종류에 따라 녹을 수도 있고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보통은 한 달 정도를 먹여보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초음파 검사를 다시 해봅니다. 사이즈가 줄고 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료를 유지해가지고 수술 없이 처리할 수가 있고요. 한 달 뒤에 봐도 사이즈가 전혀 안 준다 그러면 이 사료로 녹일 수 없는 사료구나 하면은 그거는 수술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체크는 어느 간격으로? 한 달입니다. 한 달? 그래야 사이즈가 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 달. 그렇죠. 방광결석은 다시 계속 생깁니까? 한 번 생겼던 애들은 다시 생겨요. 체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생겼던 애들은 방광결석이 덜 생기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물을 많이 먹인다든가 아니면 처방식 사료, 결석이 덜 생기는 종류의 처방식 사료가 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종류의 사료면 평생에 걸쳐 급여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0480번님께서는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셨고 더불어서 9447번님께서는 심장 사상충 플러스 진드기 접종을 매달 병원에서 하는데요. 매달 접종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접종이 아니고 이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인데 사상충 예방약이나 진드기 구제약은요. 3월부터 11월에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은 거의 다 걸릴 정도로. 3월부터 11월까지는 네, 그 사이는 진드기도 역시 만연하고요. 그다음에 진드기 맥의 질병들이 무서워요. 진드기보다는요. 그래서 뭐 진드기 맥의 질병들은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고요. 강아지한테 바베시아 같은 걸 옮겨가지고 빈혈로 사망기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요즘에 되게 흔하고 되게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나 이제 북한산 일대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에서는 진드기 맥의 질병들이 되게 대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서울 경기권 지역도 역시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드기 예방 철저히 하셔야 되고 사상충 역시 굉장히 심하게 유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요. 이거는 모기에서 전파되기 때문에 모기가 있는 계절, 보통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요. 매달 약을 먹여서 예방을 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장드리고요. 일단 걸리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비용이 상당히 고가 치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심장상충 예방약 같은 경우는 다른 종류의 기생충도 같이 한 번에 예방합니다. 요즘에 좋은 약이 많아서 한 번만 바르거나 한 번만 먹는 걸로 진드기를 포함한 사상충, 모든 기생충을 다 예방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좋은 제품을 찾아서 매달 정기적으로 먹이거나 발라주시는 것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류의 기생충 구제는 사람의 위생과도 관계가 있어요. 즉 우리의 건강, 사람의 건강과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내 강아지에게 기생충 구제, 구충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매달 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매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말씀하시네요. 0480번님께서는 그 아까 전에 심장 사상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심장에 이제 기생충이 모기에서 전파가 되고요. 모기가 보통 물면은 걸리게 되는데 이 모기가 사상충 유충을 가진 모기가 강아지를 물면 걸려요. 근데 강아지가 사상충에 걸려 있잖아요. 모기가 그 개를 물고 옆집 가서 옆집 개를 물고 그 개가 또 걸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굉장히 유행하는 병에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예방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예방을 하고 예방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떤 고가의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해내야 되는데 문제는 고양이는 치료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무조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치료법이 없다는 건 혹시 이 치료할 약이 없어요. 강아지는 치료할 약이 심각해진다고 고양이 재미있는 게 죽지는 않는데 이제 평생 천식으로 고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폐가 섬유화되거든요. 그렇군요.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양 고춧가루 TV님께서는 며칠 전에 저희 집 말티즈가 바퀴벌레 약을 먹었는데 윤쌤이 도와주셔서 건강해졌다고 감사드린다고 하시면서 저희 집 말티즈가 앞다리만 만지면 낑낑대고 으르렁 대는데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하셨네요. 일단은 가벼운 관절염일 수 있어요. 가벼운 관절염 같은 게 사람도 이제 팔 손목 같은데 이제 관절염 많이 생기잖아요. 뻐근하고 아프고 우두구두 소리 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불편하죠. 근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편해져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좀 뻐근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엑스레이로 진단이 거의 안 됩니다. 너무너무 작은 관절이기 때문에 CT를 찍어도 거의 잘 안 나와요. 사람의 경우 관절 간격이 크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을 하거나 CT를 찍으면 나오는데 작은 개들은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
그럼 약을 먹여야죠. 평생에 걸쳐서 치료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증상만 완화시키는 쪽으로 너무 심하고 너무 아파하는 것 같으면 약을 먹이고 너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너무 그 다리를 많이 안 쓰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관절염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점프하거나 뛰어내리거나 뛰는 과정에서 관절 한번 다쳤을 거예요, 과거에. 그로 인해서 그쪽 관절에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관절염이 진행을 한 거고 한 번 생긴 관절염이 사실은 치료가 잘 안 돼요. 아, 어렵군요. 네, 사람도 그래서 이제 평생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비만 오면 아프고 이런 거죠, 사람들요. 예. 0606번님께서는 지난해 자갈밭으로 놀러가서 강아지가 맨발로 뛰어놀다가 발바닥을 아파해서 뜨개질로 그 양말을 만들어 신기려는데 매우 싫어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네요. 근데 발바닥이 지금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지금요. 강아지는 발에다 뭘 신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예. 실내 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냅두시고요. 실외로 갈 때 발바닥을 많이 아파한다 그러면 그때만 신발을 신기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뜨개질보다는요. 그래서 강아지용으로 나온 실리콘으로 된 신발이나 고무로 된 신발이나 네오프렌 재질로 된 좋은 신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산책할 때만 그런 신발 잠깐 신기는 건 나쁘지 않고요. 강아지 발바닥은 의외로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실내 생활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자갈밭이나 여름철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거나 까지는 경우 되게 흔한 경우예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센터나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데 갔을 때 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거기에 패드가 되게 많이 찢어져 애들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걸 탈 때는 안고 타셔야 되는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안고 타고요? 해마다 한두 마리씩 거기에 패드가 발바닥이 찢어져서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나마 찢어지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말려들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탈 때 꼭 안고 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69번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강아지는 변을 먹는데요. 자기 변을 먹는다. 방법 좀 부탁드려요. 일단 어린 강아지인가 보죠. 일단 강아지가 변을 먹는 행위는요. 죄송한 말씀인데 정상 행동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야생의 강아지는 자기 변을 먹는 게 그렇게 뭐 이상한 행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정상. 뭐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 자신의 흔적을 지우거나 아니면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보호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애가 싼 강아지 변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흔적을 지워서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아니면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아기 때들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산모들은 어린 아기들의 변을 먹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싼 변을 자기가 먹거든요. 정상 행동에 들어갔는데 이게 남아서도 계속 문제가 되면은 사실 사람과 살 때 좀 문제가 위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단 변을 보면 바로바로 지우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는 일단 변을 먹지 않도록 충분하게 좋은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흔한 경우인데요. 야단을 치시면 안 돼요. 변을 바닥에 싼다고 야단을 치면은요.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변이 바닥에 있고 주인이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야단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아지는 머리가 좋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변을 먹어치워서 흔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야단을 안 맞기 위해서. 즉 여기저기 똥을 싸고 화장실에 변을 못 가린다고 야단을 친 주인의 강아지는요. 무조건 변을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변을 싸면은 주인이 야단 치니까 변을 먹어서 흔적을 없애는 거예요. 주인한테 야단을 안 맞기 위해서요. 아, 그러면은 정말 혼내면 안 되겠군요. 야단 치는 건 그러니까 소변을 실수하거나 대변을 실수하는 건 야단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훈련을 시켜야 될 문제지,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될 문제지 야단을 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애기들 변을 보면 혼내거든요. 혼내면은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하죠. 너 왜 이렇게 변을 샀으면 주인분들이 그러세요. 우리 강아지가 미안해하고 눈치 보고 구석에서 숨어서 안 나와요. 아마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아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소리를 내니까 그냥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을 때 대부분 주인이 화가 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변을 본 거는 알질 못해. 내가 왜 야단 맞는지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주인이 큰 소리를 내니까 알파가 큰 소리를 내니까 구석에 숨어서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면 얘가 알아듣는구나 계속 야단을 치게 되죠. 나중에 강아지는요, 변이 있고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내가 야단을 맞는구나. 그러면은 주인을 없앨 수 없으니까 변을 없애버리는 거죠. 변을 먹어 없애서 야단을 안 맞는 방법을 터득한 거죠. 야단을 치시면 변을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쓰담쓰담을 받다가 갑자기 물고 도망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머리를 들이밀어서 이렇게 좀 쓰담쓰담 해줬는데 묻니다. 5799번님의 사연입니다. 이거는 고양이의 공격성을 13가지로 구분하는데 그중에 패팅 어그레션이라고 해서 가장 흔한 공격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상 공격성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요. 너무 많이 쓰다듬으셔서 그래요. 즉 쓰다듬기 공격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쓰다듬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봐 좀 과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불쾌하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확 물고 도망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 어린아이 귀엽다고 처음에 쓰다듬으면 어린아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계속
계속 쓰다듬어 보세요. 얘도 짜증내고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적당히 하셔야 돼요. 근데 눈치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예. 얘가 점점 싫어하는 게 느껴져요. 등을 움찔움찔하면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지는데 이제 그거 생각 없이 테레보면서 계속 쓰다듬으니까 당연히 물고 도망가죠. 그래서 어느 것도 참는데 한계 역치라는 건 있고요. 기분 좋은 역치를 넘어서서 참는 거 역치를 넘어서면 물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하잖아. 이 단계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펫 상담소 수의사 윤쌤과 함께했습니다. 네, 커피 쿠폰 당첨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71번님께서는 당첨은 어떻게 되나요? YTN 라디오 고정 청취자인데 매 프로그램마다 보내도 당첨이 안 되는군요. 설마 제 번호 차단하셨나요? 하셨는데 차단 안 됐습니다. 커피 쿠폰 드리고요. 5003번님 또 아이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제가 드리겠습니다. 3924번님은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국민 라디오 요정 안보라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의 경례 구호는 슬하입니다. 예, 저를 좀 재밌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커피 쿠폰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께 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